안녕하십니까. 저는 친구 때문에 남편을 잃고 친구 덕분에 남편한테서 구제된 이혼녀입니다. 말 그대로 친한 친구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제게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라 정말 좋게 생각한다면 구질구질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그 친구가 절 구제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막장 드라마 못지않게 흥미진진하거든요. 지금부터 저의 황당한 이혼 사연 들려드릴 테니 한번 웃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같이 가게 된 단짝 박진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주와 저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친구들을 사귀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제일 우선순위였고 베스트 프렌드로 지정할 만큼 좋았죠. 수능 기간에는 독서실도 같이 끊어서 새벽까지 함께 다녔어요. 그때 공부하다가 힘들면 옥상 올라가서 진주와 담소를 나누곤 했는데 학생 때의 고민을 한 톨도 빠짐없이 나누며 지내왔답니다. 오늘 독서실 몇 시에 올 거야? 엄마가 주말이라고 김밥 사줬는데 나중에 공부하다가 같이 먹자. 우리 엄마가 너 엄청 좋아하잖아. 나보다 네 입에 들어가는 거 신경 쓰면서 도시락 싸주더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딸인데 너무하지. 야, 너희 엄마만 그러는 줄 알아? 우리는 아빠까지 난리야. 너랑 같이 독서실 가는 거면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라. 우리 하며 무뚝뚝해서 정없는 거 알지?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도 자주 뵈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진주 부모님이랑 제 부모님은 만난 적도 없는데 서로의 집안에 대해 우리를 통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집도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기에 휴대폰으로 연락하다가 갑자기 심심하고 보고 싶으면 슬리퍼 질질 끌고 잠옷바람에 외투 하나 걸치고서 만났어요. 당신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의지되고 좋았습니다. 친구는 살면서 한 명만 남겨도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제 기준에서 성공했다고 고마워할 만한 친구가 바로 진주였죠. 저와 진주는 대학도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독서실에서 일부러 같은 학교에 지원하자고 입맞추어 넣었는데 정말 같이 붙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심지어 같은 학과였어요. 친구들도 우리를 보며 도대체 얼마나 친하면 대학까지 같이 가냐면서 우스갯소리로 고개를 내젓곤 했죠. 대학 입학하고 나서도 저희는 적응을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는 사람 한 명 없을 새로운 학교인데 저희는 완전 친한 친구가 함께 간 것이잖아요. 주변 대학 선후배나 동기들도 우리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단짝인 걸 알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하나 생겼어요. 저와 친해지고 싶으면 진주에게 다가오고 진주와 친해지고 싶으면 제게 다가오곤 했죠. 그만큼 우리는 대학에서도 세트로 불렸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고라서 몰랐는데 진주는 저보다 예쁘장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득실거리는 대학에서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특히 학과 선배들이 제게 접근하여 진주의 이성 취향을 물은 적이 꽤 있었어요. 저는 여고를 다녀서 진주의 인기를 몰랐던 건가 봐요. 진주도 자신이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는지 자신의 인기를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었고 한 5명 정도 연락을 받고 나서 열심히 재고 따지다가 한 놈을 잡아 연애를 하더군요. 그렇다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남자들의 연락을 끊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마치 연인처럼 알콩달콩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죠. 여러분들은 제 친구가 어떤 타입의 여자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래요. 제 친구는 점차 남자들을 후려잡는 여왕벌로 점차 변질되어 간 거예요. 여왕벌 타입 아시죠? 여자 혼자서 남자 여러 명을 곁에 두고 사랑과 관심을 즐기는 거요. 바보같이 저는 이런 친구가 훗날 저한테 해가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여왕벌 타입이라는 걸 눈치챈 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거든요. 이것도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진주는 남친이 생기면 남친한테 그렇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조건 공주 대접을 받아야 하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그 남친을 당장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행동을 했죠. 실제로 다른 남자들이 많아서 진주는 옆에 있는 남자가 아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걸 자신의 절대 권력인 듯 행동을 했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든 건가 싶었어요. 저는 당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들 어떻게 연애를 잘 몰랐다는 거죠. 관심이 없기도 했어요. 그땐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서 연애보다는 놀기 바빴으니까요. 진주가 아무리 남친에게 못된 모습을 보여도 친구들 사이에선 고등학교 때처럼 착한 태도라 딱히 상관없긴 했어요. 저와 진주는 평소에도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친한 친구한테 서운한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제게 남친이 생겨버리고 난 후부터였죠. 진주가 매일 저한테 연애 좀 하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인연이 생겨서 드디어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첫 남자, 첫 연애였어요. 제 남친은 다른 학교에서 편히 본 우리과 선배였고 오자마자 인물부터 성격, 재치까지 더해져 제법 인기를 날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남친과 사귀기 전 평소 진주도 제 남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친이 저보다 진주에게 더 마음이 있다고 확신을 했었죠. 보통 남자들의 경우 저한테 접근하는 이유는 정말 친구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진주한테 관심 있거나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의 이유였으니까요. 남친은 편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그런 사람이 저와 친구하고 싶어서 접근하는 건 확률상 희박하다고 봤고요. 당연히 진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얼마 보지도 않은 남친이 어색한 사이에 술 한잔 하자고 하길래 학교 마치고 주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진주는 해산물을 안 좋아해요. 혹시 나중에 진주랑 밥 한 끼 하실 거면 해산물은 추천 안 드려요. 그리고 진주는 사랑받는 걸 좋아해서 표현 많이 해주는 남자한테 마음을 주거든요. 그리고... 근데 왜 자꾸 진주 이야기만 해? 나는 네 얘기 듣고 싶은데. 진주랑 친하다고 했지? 친해서 친구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진주 얘기는 그만하고 네 말 좀 듣자. 그래서 너는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 저한테 이런 걸 묻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과 오빠들이 있더라도 제게 이상형을 궁금해한 남자는 없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술 한 잔씩 들어간 상태라 더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그 술자리 이후 남친이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결국 남친의 고백으로 저는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진주랑 친하니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진주한테 알렸거든요. 그런데 진주 표정이 좀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축하는 해주던데 어딘가 모르게 시원찮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남친이 저한테 접근한 이유가 자신한테 관심이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친이 저한테 고백했다니까 놀랐겠죠. 저는 남친의 적극 표현에 매일 설레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얼마 안 가 진주는 제가 남친을 만날 때마다 은근 같이 껴서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몇 번은 남친이 싫어한다고 거절했지만 어차피 같이 얼굴 아는 사이고 계속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니 셋이서 밥을 몇 번 먹었습니다. 저는 진주가 남자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워낙 옆에서 지켜본 게 많기도 했고 진주가 자기 입으로 늘 설교해줬거든요.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여자를 귀여워한다. 이런 접촉에 설레어한다. 이런 말에 그 여자를 하루 종일 생각한다. 이런 거요. 그런데 진주가 저한테 주구장창 말해줬던 그런 행동을 제 남친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몇 번이나 지켜보는데
솔직히 뭐 하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남자들을 쉽게 휘어잡는 진주에게 제 남친도 홀라당 넘어가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남친은 저와 진주를 아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제게만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되게 진주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남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친의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나 봅니다. 진주가 남친 앞에서 온갖 끼를 부려도 남친은 진주를 그저 과 후배로서만 대하고 진주 앞에서 저를 여친으로 챙기며 아껴주더군요. 진주의 행동에 감정이 상했으나 남친 때문에 금방 마음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친은 졸업하고 나서 결혼으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이때 진주가 하는 말에 저는 미안하다가도 내가 그렇게 죄지을 짓을 했나 싶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같은 비혼주의 아니었어? 실망이다. 나는 너랑 비혼주의 약속한 거 지키려고 그 많은 남자들이 청혼해도 다 거절했는데 남자 생겼다고 친구를 버리다니. 서운해. 비혼주의는 멋모르는 고등학생 때 지나가는 식으로 한 말이었어요. 이제 20대를 지났는데 젊은 세월을 살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릴 때 비혼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꼭 결혼식 하는 날 기분 들떠있는 사람한테 토라지면서까지 할 말인가요? 저는 결혼식이었음에도 진주에게 축하가 아닌 약간의 원망과 배신의 감정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해주더군요. 저보고 내가 배신한 거니까 축의금도 못 주겠대요. 그땐 하객이 많아서 정신없기도 했고 그저 진주가 이러다 말겠지 싶어 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축의금 안 했더라고요. 돈을 바란 건 아니지만 진주는 제 인생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만큼 귀하게 여긴 인연인데 축하를 못 받았다는 사실이 서운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신혼집 집들이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진주가 혼자서 우리 부부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축하도 안 해줬으면서 자기가 우리 부부랑 제일 친하지 않냐고 하네요. 결국 진주를 혼자 초대했습니다. 남편도 진주와 대학 선후배 사이니 불편할 건 없어서 흔쾌히 허락을 하더군요. 진주는 원래도 남자와 접촉이 거리낌 없는 여자였는데 그건 제 남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리액션을 할 때마다 제 남편에게 손을 대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말만 하면 빵빵 터지며 웃고 남편 말에 과할 정도로 리액션을 잘하고 남편이 진주의 밝은 모습을 칭찬해주면 진주는 신이 나서 그것에 쑥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오빠 그거 알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오빠한테 좀 관심 있었는데 아영이가 말 안 해주던가요? 하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굳이 말 안 했겠지.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가 진주가 느닷없이 새신랑인 남편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 표정은 썩어갔어요. 근데 남편은 몰랐다는 듯 놀라면서 진주한테 하는 말이 네가 너무 인기 많아서 자기한테는 관심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맞장구 치며 난리인 거 있죠? 집들이가 끝나고 그게 좀 서운해서 남편한테 투덜거렸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질투하는 거냐고 귀엽게만 보며 넘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로 바쁘다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큰맘 먹고 있던 시기였는데 남편이 제가 아이 얘기를 하고부터 서로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야근이 잦아졌어요. 회식도 많았고요. 남편과 얼굴 보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아침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늦으면 우리 아이는 언제 가죠? 당신 야근 언제까지 길어지는데? 회사 사정이 그렇게 바쁜 거야?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맞네. 우리 아이. 나도 무척 아이 갖고 싶지. 그런데 어쩌겠어. 너랑 나한테도 중요한 시기지만 회사가 특히 지금 무척 중요한 시기야. 나중에 애 낳고 잘 키우려면 사회관계 잘 꾸려놔야 하잖아. 내가 아직 신참이니까. 원래 뭐든 신입이라는 칭호만 붙으면 윗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도 회사 생활 하는 사람이니까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아이 계획은 미루고 기운 없이 무기력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진주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간 되면 같이 술 마시자고 보고 싶다고 하대요. 대학교 사람들도 몇 명 같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남편 회식 있다고 하니 저도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싶어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름 아닌 남편도 같이 있는 게 아닙니까? 많이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앉은 자리에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남편 옆에는 진주가 딱 붙어 앉아 있었어요. 진주는 제가 오니까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며 애교 부리면서 껴안더군요. 그렇게 저는 진주 옆에 앉았고 자리가 제 옆에 진주, 진주 옆에 남편, 이런 이상한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부부끼리 붙어 앉아야지 눈치 없게. 비켜줘라 진주야. 지금 아영이 표정 안 좋은 거 안 보여? 오빠도 마누라 놔두고 딴 여자 옆에 앉는 법이 어딨어요. 둘은 매일 붙어 앉는데 아무데나 앉으면 어때서요? 부부라도 적당히 봐야 안 질리는 법이죠. 오빠도 매일 아영이랑만 놀면 삭신 쑤실걸요?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이랑도 어울려 놀아줘야지. 진주가 능글맞게 웃으면서 다른 선배들의 말 다 쳐내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모든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진주가 너무 많이 취해서 남편 차로 대리 불러 데려다 주는데 제 팔짱을 끼고 있던 진주는 평소 멀미가 심하다고 뒷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냐고 하대요. 근데 그걸 제가 아닌 남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라고 흔쾌히 수긍했고 저는 앞자리에 앉아 뒤에서 둘이 시끄럽게 수다하는 걸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씻으러 가려는 남편의 앞길을 막고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대학 사람들 만나는 거면 나한테 세세하게 알려줄 수도 있었잖아. 진주까지 오는 자리인데 나한테 비밀로 한 이유가 뭐야? 나도 몰랐던 자리야. 다른 회식 장소에 있었는데 진주가 전화와서 간 거라고. 당신 도착하기 5분 전에 나도 겨우 앉아서 인사 나누던 중이었어. 그런 와중에 어떻게 당신한테 바로 연락을 주겠어? 그게 더 이상해. 그럼 당신은 진주만 있는 줄 알고 그 자리를 흔쾌히 나갔다는 거네? 진주랑 둘이 따로 연락하고 있었어? 둘이서만 술 마실 만큼 친하진 않았잖아. 아직 정확히 듣고 싶은 해명이 많은데 남편은 내일 말하자면서 피곤해 죽겠다고 씻지도 않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지도 않는 남편한테 짜증이 났지만 저도 내일 출근 때문에 자야 돼서 씻고 나왔는데요. 남편 폰에 메시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진동이라고 해도 다 늦은 새벽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남편 폰을 봤는데 잠금도 안 되어 있는 폰에 진주 이름이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 자요? 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둘이서 술 한잔해요. 결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문자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진주의 연애 특징이 남자를 사귀면 갑질을 하는데 사귀기 전까지는 엄청 착한 척하며 여우처럼 끼를 부려요. 그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진주가 제 남편을 챙겨주는 이 문자를 했다는 게 너무 불쾌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결국 남편과 진주가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우려하던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외박을 했고요. 화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걸 진주가 받더라고요. 그 당시 시간은 한참 새벽 시간이었죠. 너 너무 질기다. 무슨 새벽 늦게 전화를 하고 그러냐? 오빠 지금 자니까 아침에 전화해.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시 쉬러 왔거든. 뭐라고? 둘이 같이 있어? 도대체 이 시간까지 뭐하러 같이 있는데? 술을 그만큼 취했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보내줬어야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대리가 안 잡혀서 그냥 술 깨고 가려고 한숨 잔 것뿐이야. 부부 사이 문제 일으킬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너 진짜 오빠 하는 말이 맞구나? 오빠가 너 질투 심하다고 하더라.
집착되지 않게 조심해. 오빠는 집착하는 여자 싫대. 야, 거기 어디야? 내 남편 당장 깨워. 그리고 바로 주소 보내. 내가 지금 바로 챙겨 나갈 거니까. 남편 데리고 거기서 나와. 아, 오빠, 그쪽 화장실 아니에요. 잠시만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야, 끊을게. 오빠 지금 화장실 못 찾는다. 아침에 둘이 통화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진주는 그대로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두절되었죠. 너무 열이 받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해 미치겠더군요. 그날 저는 일을 반찬했고 남편이 아침에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당신 바람 펴? 그것도 내 친구랑. 이럴 거면 처음부터 진주랑 만나서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을 했어? 아이 미룬 이유도 설마 진주 때문이야? 내 친구랑 언제부터 이 난리였냐고. 이게 미쳤나? 어디서 손찌검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 진주가 말해줬다며. 그냥 술 깨려고 잠만 잤다고. 별것도 아닌 일로 아침부터 열받게 할래? 니들한테는 뭔 일이 생겨야만 바람이니? 할리우드에서도 이런 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당신 머릿속은 어디 안드로메다 있나 봐? 당신이 연애 때 나보고 그랬잖아. 남자, 술, 침대만 있으면 그날 관계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고. 아, 나도 몰랐다고.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했는데 모텔 갈 생각은 없었어. 눈 떠보니까 집이 아닌 걸 나더러 어쩌라고. 누구는 귀가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아?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딴 여자랑 뒹굴고 술 먹고 누구랑 자는지도 모를 만큼 지압가림 못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당당해? 당신은 정말 뻔뻔하고 더러운 놈이야. 이 와중에 제가 욕한 거에만 화나서 소리치는 남편의 말 철저히 무시한 채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반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그날 후로 저는 남편과 거리가 생겼는데 남편은 반성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작정이라도 했는지 술 먹고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여기서 대박인 건 저는 남편이 진주랑만 이러쿵저러쿵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진주가 제 남편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보고를 하듯 자랑을 해서요. 그런데 이 자식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가 아닌 거 있죠? 남편이 편입생으로 우리 학교를 왔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학교에서 친했던 여자들과도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면서 술자리를 빈번히 가졌더군요. 하다못해 어떤 날엔 어린 여자 한 명이 제 남편을 데리고 도어락을 누른 뒤 집에 들어오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제가 있는 줄 몰랐는지 비명까지 지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집주인인 저한테 누구냐고 소리치며 정신 못 차리는 제 남편을 껴안더라고요. 저요? 이 집주인이고 아가씨가 안고 있는 그 남자 마누라요. 그쪽은 또 누구신데요? 동아리 선배? 후배? 전학교 동기? 오늘 아가씨는 제 남편의 어떤 여자인 거예요? 저는 오빠 후배인데요. 그럼 오빠 아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오빠가 결혼했다는 말은 안 했는데요. 여자친구도 없다고 했는데. 저놈 그런 식으로 문어다리 걸치고 있는 여자가 한둘 아니에요. 혹시 제 남편이랑 마음 생기신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걸요? 제가 한 명 한 명 소송할 예정이라. 여자는 아직 미혼인 것 같았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지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달아났습니다. 내던져진 남편은 신발장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요. 살다 집에 오는 상간녀를 내치는 것에 면역이 생길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가 막히면서 헛웃음이 나오대요. 남편한테 정이란 정이 다 떨어진 지 오래라서 그런가 봐요. 도대체 몇 명의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지냈던 건지, 연애 때 이 많은 여자들 숨기느라 얼마 애를 썼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런 꼴을 들켰나 봅니다. 친한 친구가 하던 여왕벌짓을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데 정작 저는 제 남편이 의자왕인 줄 몰랐네요. 내가 어항 속 물고기였다니. 아직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남편의 진짜 실체도 모르고 여전히 제 남편에게 목매고 있는 진주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똑같이 남편 어항의 물고기 신세인 줄도 모르고 제 남편이 자기한테 단단히 빠져있다고 기고만장하던데 진주는 아마 자기 손 위에 남편을 마음껏 다루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반대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저한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자랑하는데 나중엔 둘이서 테레 간 사진도 몰래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침대 위의 사진이나 남편이 술 먹고 기절한 사진 이런 걸 의기양양해하면서 보내는데 참 웃겼습니다. 아영아, 네 남편이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대. 또 나한테 전화를 한 거 있지? 도대체 얼마나 구속하길래 오빠가 숨막혀 해? 오빠가 너 점점 심해지면 이혼도 고려 중이라는데 조심해야겠더라.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그래, 네가 날 아직도 친구로 보고 있다니까 나도 친구로서 제안할게. 내 남편 갖고 싶지? 탐이나 죽겠지. 그럼 가질래? 나는 살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 둘이 결혼한다고 하면 축의금은 못 내도 축하는 해줄게. 어때? 너 가질래? 저는 남편의 실체를 알면서도 일부러 진주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무척 화가 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끼리끼리 만나서 서로 당해봐라 싶은 마음에 진주한테 남편의 바람길을 비밀로 한 거죠. 둘이서 뭘 하든 제가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두니 진주가 좀 당황하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금세 제 남편한테 동거를 제안하고 새 살림 차려버리대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자랑질을 했고요. 진주가 자랑질하는 건 듣기 싫었으나 제가 너무 남편에게 관심을 놓으면 혹시라도 진주가 재미를 잃고 남편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비위는 맞춰줬습니다. 아영아, 어떡하니? 네 남편이 나랑 아이 만들고 싶대.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렇지. 이혼도 안 하고 본부인이 떡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저런 부끄러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랬구나. 저런. 둘이 나 몰래 차린 살림이 꽤나 행복한가 봐. 본처로서 배가 너무 아프네. 내가 봐도 남편이 너 만나려고 나 이용한 것 같기도 해. 이제 그만 둘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빠져줘야겠다. 둘이 잘 살아봐. 정말 이혼하려고? 부축인 건 아닌데. 하긴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돌아버렸는데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자겠어. 네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한 탓이니까 오빠 너무 나무라지 마. 그 통화를 끝으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요.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다짜고짜 이혼 소송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회사 반차 내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소송을 해? 당신 미쳤어? 왜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해서 이런 일을 벌여? 소송하면 뭐 아무나 다 승소하는 줄 알아? 나랑 진주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둔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소송을 한다고? 내버려뒀다니? 지쳐서 떨어져 나간 거지. 진주가 당신이랑 살림 차려서 아이 낳을 거라고 자랑을 하더라. 둘이 잘 먹고 살겠다는데 내가 뭐하러 당신을 붙잡아?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럼 나랑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면 되잖아. 말도 없이 소송하는 게 어딨냐고. 당장 소송 취하해. 이혼이 하고 싶은 거면 찬찬히 대화로 조정해보자고. 소송이 원래 일방적인 거야. 상대방 동의 없이 눈 돌리는 것처럼. 몰라서 물어?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나 몰래 일방적으로 바람피고 다녔으면서.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진주를 대상으로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 뒤로 진주한테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진주의 감정이 잠잠해질 때까진 둘의 연락을 씹었어요. 듣자 하니 둘은 보는 눈 때문에 일단 결혼식은 미루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더군요. 심지어 혼인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란 듯이 보내길래 속으로 쾌재를 불렀네요. 앞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겪을지가 불보듯 뻔히 보여서 진주 행동이 가소롭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혼을 한 지 딱 1년 뒤가 되었을 때였어요.
진주한테서 정말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는데요. 오랜만이라 한번 받아봤더니 울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어떻게 남편이 저런 꼴이라고 말을 안 해줘? 도대체 저 오빠가 여자를 몇 명이나 만나는 줄 알아? 네가 언질만 줬어도 내가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거야. 울분 섞인 하소연을 듣자 하니 결국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 듯 싶더군요. 전 남편이 진주를 두고 더 어리고 예쁜 여자랑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온대요. 그걸 듣는데 그렇게 꼬실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게 제가 바랬던 결말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나서 너무 잘 됐죠. 저는 이미 왕창 받은 위자료로 살림 넉넉해져서 즐거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채증까지 쑥 내려간 기분이라 시원했네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뭔 줄 아세요? 진주가 전 남편과 지내면서 정말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마음에 피임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미 별거를 시작했고 전 남편 행적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렇게 무턱대고 갈라섰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죠. 너무 늦게 임신했다는 걸 알아서 지우지도 못한대요. 카사노바의 자식을 잉태해버린 탓에 인생 제대로 꼬여버린 셈이네요. 전 남편이랑 그렇게 아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그 갈망이 이뤄지기는 했잖아요. 비록 갈라서고 난 후였지만. 저와 진주는 고등학교랑 대학교가 같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도 대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당연히 진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친구들도 진주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서 웬만해선 진주랑 연락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다가도 진주가 무턱대고 문자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탓에 진주 사정을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었다는데 아이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진주한테 뱃속에 있는 씨앗이 자기 씨앗일지 아닐지 어떻게 하냐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간 그걸로 다투다가 최근에는 외박하고 있다네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연히 딴 여자 품에서 위로받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진주는 제게 연락하는 것에도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번 받아줬더니 그렇게 기고만장한 여왕벌 태세는 다 사라지고 비굴하게 울고 불며 사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 지우려고 했는데 시기가 지나서 그것도 어렵대. 어쩔 수 없이 얘를 낳아야 한대. 애 아빠도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아기를 키우냐고. 아영아, 우리 옛날에 친구였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도와달라니 뭘? 그 애를 대신 키워달라 뭐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닐 테고. 설마 나더러 도망간 네 남편 찾아달라는 거니? 그 개자식은 나도 더 이상 아쉽지 않아. 내 말은 나 혼자 벌이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지. 어차피 꼬여버린 인생이고 더 내려갈 바닥도 없어. 이왕 막장이 되어버린 삶, 나도 너처럼 상간녀들한테 불륜녀 소송이나 해서 위자료로 살림 좀 일으키고 싶어. 그걸 나한테 부탁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건 너무 자존심 없는 짓 아니니? 너도 나한텐 원망스러운 상간녀였어.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성 싶어? 너한테 절대 피해가게 안 할게. 나 그 자식한테서 돈만 받게 해줘. 그 자식은 아이도 없이 홀몸으로 싸돌아다닐 텐데 나만 아기 때문에 발목 잡힌 삶을 살아야 되잖아. 돈이라도 빼먹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그래. 불륜 증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넌 다 준비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냐. 너가 쓴 변호사랑 탐정들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자기를 상간녀로 소송했던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다뇨.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망가져도 너무 망가진 친구의 처지가 참 비참해 보이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진주에게 한 톨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진주가 여전히 철천지 원수예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건 오로지 분노일 뿐 옛날의 우정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부탁을 고민도 않고 대차게 거절해버렸네요. 친구끼리 너무 치사하다. 너 이렇게까지 매정한 애 아니었잖아. 그럼 변호사라도 소개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어떻게든 그 개자식 망쳐놔야겠는데 내가 이런 건 처음이라 잘 몰라. 너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준 변호사가 진짜 능력 좋아 보이던데 1억 넘게 받지 않았어? 다른 건 더 안 바랄 테니까 변호사만 제발 알려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제가 결혼 당시 이 친구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데 잘 되려고 밀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던 게 끼리끼리 만나서 망가지는 걸 느끼도록 만드는 거였거든요. 잘 되어가는데 못하러 도중에 제가 상황을 도와준답니까? 제가 불륜녀 소송을 도와주면 둘이 당연히 이혼할 거잖아요. 아직 저한테 사죄보다는 저런 부탁하기 바쁜 거 보면 반성이라고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됐다고 네가 싼 통 네가 치워라 하고 끊어버렸네요. 혹시 또 전화가 올까봐 수신 차단도 했고요. 그런데 소름이 돋았던 건 진주가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집 앞에 퍼질러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주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이 몰골이나 때깔 한번 곱기만 하던걸요. 너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학창시절이 곧 너란 말이야. 친한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어쩜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 자꾸 친구 하는데 우리가 왜 친구니? 나는 이미 너란 애 지워버린 지 오래야. 별로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우쭐대고 비아냥대고 남의 걸 시기해서 뺏기나 하고 그런 최악인 사람이랑 어떻게 친구를 이어가겠어? 너는 언젠가 이렇게 될 애였고 나는 그런 너를 학창시절 지나서 알아차렸을 뿐이야. 그나마 팔팔하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네 실체를 알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봐.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올까 말까한 천운인 셈인 거지.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전남편이 날 쥐고 흔든 거야. 난 적당선에서 그만하려고 했어. 너 생각해서 남편이 나한테 고백할 때 몇 번이나 거절도 했다고. 내 전남편 마음이 되게 괴로웠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 폰에 아직도 네가 내 전남편 만난다고 히덕거리며 자랑질하던 거 남아있어. 우리도 이제 그만하자. 난 더 이상 널 더 최악으로 볼 게 없다. 참, 그 말 잊을 뻔했네. 이혼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하나 고마운 게 있더라고. 바람둥이 남편한테서 나 구제해준 거. 진주는 그날 저와 그렇게 다툰 후로 모습을 영영 감춰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놓고 살짝 무섭더라고요.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뭐든 저질러버릴 것처럼 악랄해 보였거든요. 다행히 여태 별일은 없었네요. 그리고 진주의 소식은 또 친구들 사이에서 들려왔는데요. 진주 아빠가 진주의 사정을 알고 엄청 화가 났다더군요. 그리곤 전 남편이 사는 집을 방방곡곡 뒤진 후 간신히 찾아서 전 남편을 반 죽여놨다는 겁니다. 감히 내 딸 인생 망가뜨렸냐면서 그러고도 너는 혼자의 몸으로 놀고 먹고 자고 있었냐고 개패듯이 팼다는데 제 기억으론 전 남편은 종이에 손가락을 베이기만 해도 아프다고 엄살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개패듯 맞고 얼마나 아파서 뒹굴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웃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 남편이 대처한 행동이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진주 아빠 앞에서도 지금 진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애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고, 나만 바람핀 줄 아냐고, 아버님 딸이 몇 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있는지 아냐고 대들었다네요. 이 인간 사람 되려면 멀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멋있던 사람이 어쩌다가 이만큼 망가졌을까요? 전 남편은 쓸데없는 호소를 하는 바람에 진주 아빠의 손길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전 남편은 부모가 없어요. 고아라는 거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진주는 전 남편과 상견례 자리 마련한 적 없어서 몰랐나 봐요. 하긴 결혼식도 안 하고 둘이서 혼인신고부터 올린 마당에 상견례 자리가 있었을 리 없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주 아빠는 또 한 번의 충격에 결국 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진주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별거 상태에서 애를 낳았답니다.
친자 확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주 아빠 말로는 진주가 뵌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면 전 남편한테 이혼할 생각하지 말랬다네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한 달 뒤에 바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카사노바 전 남편의 핏줄이 맞았던 거죠. 그렇게 전 남편은 진주 부모한테 제대로 밉보여서 기도 못 펴고 처가 생활 중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라서 친구들 사이에서 전 남편과 진주의 이야기가 아주 핫하거든요. 제 이혼 사연도 친구들과 술 한잔할 때 꼭 안주거리로 등장해요. 그나저나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못 만나고 갇혀 있다는 건데 좀이 쑤셔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전 남편은 분명 1년도 못 참고 일을 벌일 거라 장담합니다. 왜냐면 전 남편한테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애까지 키우고 있으면서 최근 새벽에 저한테 연락해서는 자니? 이런 문자를 남긴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뒤에도 며칠 간격으로 문자가 더 왔습니다. 자기가 잠시 마음이 허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너무 삶이 힘들다고 술 한잔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역시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대요. 비록 제가 똥을 피하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절 배신한 두 놈들이 살림까지 차려놓고 뒤늦게 서로 싫다며 바람피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즐겨 읽는 사람인데 이건 단번에 사연감이다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혹시 다들 제가 조금 악독했다고 보시나요? 가끔은 친구들이 저보고 독하다고 어떻게 그리 악착같이 복수를 했냐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웃어 넘겨요. 제가 좀 가벼운 느낌으로 사연을 써내려갔지만 당시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전 남편이 제 첫 연애였고 첫 남자였고 첫 남편이잖아요. 저한테는 전 남편이 다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런 놈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런 놈 때문에 2030 청춘을 다 날렸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그런 놈을 속 편하게 봐줄 생각은 없네요. 다들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가해자가 생겨버린다면 내 자신을 생각해서 시원하게 복수 한번 해보세요. 피해받은 우리는 그들로부터 상처를 평생 안고 가지만 가해자는 정작 다 잊고 룰루랄라 살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가 저를 일으켜준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기도 한답니다. 저는 우정과 사랑을 둘 다 잃었으나 그래도 나름 둘을 혼쭐 내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일을 훌훌 털어내볼까 합니다. 이젠 털어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진 일이거든요. 제 사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 제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